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고, 비록 코스피가 오늘 오후장이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1.4%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5,900포인트.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한 차례 저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3월 중순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5,900포인트 근처에서 또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도 1.6%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날에 좋은 흐름이 있었던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은 그래도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2차원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바이오주는 조금은 혼재된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종목마다 오늘의 흐름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4월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1조 원의 수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4일 연속으로 수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만 나홀로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규모 자체는 하이닉스 쪽에서 더 많이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를 보면 LG엔솔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또 삼성 SDI는 기관 쪽에서 오늘은 나홀로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 대한광통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통신주 하나 제외하면 거의 다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삼성 SDI, LG이노텍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미국 증시도 크게 상승이 있었고요. 그때 나스닥의 시가가 3% 이상의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자,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갭을 많이 띄웠고요. 어젯밤에는 한 차례 갭 메우기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0.8%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S&P 500. 오히려 S&P 500은 보다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직전 고점도 돌파했고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는 무려 2%의 상승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도 오늘 1.8%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도 1.2%, 그리고 중국 증시도 0.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나스닥 지수를 보면 최근에 이틀 동안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갭이 3% 이상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금은 찝찝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눌린다면 오늘까지 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1.8%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촬영 시간 1시 반쯤 되었습니다. 다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보다 시장의 갭이 많이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전에 2월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지금의 추세에서 다이렉트 상승보다는 한 차례 한 번 더 눌리고 나서 그리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차트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더라도 한 번 더 눌리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밤부터 주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9시 30분이거든요. 미국의 3월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예상을 하는 것은 3.4%입니다. 기존에는 지난 6개월 전에 그때 3%를 찍고 나서 지금까지 모두 2%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전에도 2.4%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3.4%를 예측하고 있고, 즉 지난달보다 1%가 올랐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전쟁이 있었고요. 유가의 폭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이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예상치 3.4% 근처에 나올지 아니면 예상치를 조금 벗어나서 뭐 3.6% 또는 3.7 그 이상이 나올지 아니면 더 하회할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만약에 예상치를 조금은 크게 벗어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킬 것이고요.
또 반대로 예상치보다 3.2%나 그 이하로 하회를 한다면 다음 주 초에 시장 흐름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을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장의 대응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과 이란에서 서로 간의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주 동안에 본격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 11일 날 아마 국내 시간으로 1월 새벽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주라는 시간을 주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첫 번째 협상입니다. 과연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트럼프의 성격이라든지 또 기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첫 번째 협상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측면에서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성격을 봤을 때 작년에 미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서로 간의 전쟁 중단에 대해서도 거의 마감 시간 1시간 전인가요? 그때 서로 간에 극적인 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협상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협상은 높은 확률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일정, 또 첫 번째 CPI 지수 발표,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다음 주에 갭을 메우는 시간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그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전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인족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업종들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위 종목 10개로 나눠서 보면 반도체가 1개, 2개,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통신주가 하나, 2개, 통신주도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설주들, 건설주는 1개, 2개, 3개, 지금 건설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현대차하고 삼성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도 반도체 관련주로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기가 영위하는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MLCC하고 또 반도체 기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반도체 못지않게 MLCC와 반도체 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사의 리드 타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리드 타임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받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몰렸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반도체 기판, MLCC,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가격 상승이 동반되고 있고요. 또 MLCC의 선두주자는 일본의 무라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기는 MLCC 이슈하고 또 기판 이슈,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동반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기판주는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코리아 서키트, 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D램 가격 상승과 마찬가지로 기판과 MLCC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모두 지금 수요가 급증한 만큼 쇼티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건설주가 오늘 오전장의 흐름은 좋지 못했었거든요. 갭을 크게 띄우고 출발했었는데 다시 한번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번에 전쟁 끝무렵이 되면서 계속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특히 GS건설과 대우건설, 이 두 종목은 원전건설에 대해서도 중동건설 외적으로 추가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 흐름을 보니까 반도체, 건설, 그리고 통신주들, 이런 업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이슈로 유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쟁 이슈가 길어진다고 해도 국제유가 상승이 3배, 4배 이상으로 그렇게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2주 간의 협상이 있고 그 안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다고 해도 그럼 그로 인해 유가가 다시 한번 뛰게 되겠죠? 하지만 모든 전쟁은 유가 상승의 최고점, 결코 기간 자체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걸프전이라든지 이때는 2달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유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쌍봉을 찍었던 기간이 3개월 정도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유가가 또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유가는 하향 안정화를 찾을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 시장도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다음 주도 맑은 시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